자,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탄핵의 사표로 오늘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되치기라고 할까요? 이 사표로 되치는 경우는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재차 발의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표결이 될 전망이었는데 선수를 쳤습니다. 네 발로 그만둔다 사의 표명을 했고요. 자, 이동관 위원장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합니다. 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반나절도 안 돼서 사표 수리했고요. 그럼 이제 탄핵안 표결 끝난 거죠. 이제 사표를 수리했으니까. 자, 사퇴의 변을 들어보면 정치적 꼼수 아니고 오로지 충정에 이유에서 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사실상 퇴임사 같은 건데요. 예. 대통령 직속기구 같은 방통위였다라는 거를 마지막 인사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의 어떤 중립성이랄지 공정성 이런 것들은 완전히 무시한 채로 3개월 만에 지금 물러나게 되는 셈인데요. 3개월이 3년같이 느껴졌을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여론 간보기 소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나서 지명을 했던 그 방통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석 달 전에 90도 폴더 인사로 대통령께 임명장 받던 그 이동관 위원장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예. 그런 만큼 진작에 그 부적격 판정이 나고 또 청문회에 통과하지 못했을 때 물러났더라면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한편 들었고요. 정말 이제 좀 공정하고 또 객관적인 상황에서 방송의 어떤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통위원장 후보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끝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물러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방송통신위원회도 정부 조직기구 중에 하나이고요.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권자이면서 정부의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해 왔잖아요. 근데 예. 정작 사퇴를 하니까 이제는 탄핵할 수 있도록 사표 수리하지 말아라고 하는 예. 저 도대체 그러니까는 탄핵을 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결국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국무위원으로서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어떤 그 사유가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법적 절차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유가 아니라 방통위원회를 향후 총선 이후에 6개월 이상 업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탄핵 중독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금 저런 식의 탄핵들을 계속 꺼집어내는 것은 네. 다수 야당 정당으로서의 폭주, 그거는 결국에 독주하게 되면 국민들의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거죠. 지금 방통위 행정기구로서의 그 업무 자체를 지금 마비시킬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본인의 충정을 얘기한 것이지 그것이 네. 무슨 개인적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충정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오늘날 방통위가 이 2인 체제 이런 기형적인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전횡을 일삼았던 데는 방통위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대통령 여당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상임 부위원장 1인 체제로 가게 됐잖아요. 직무대리 형태로 가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최민희 위원장 국회 통과했는데 최민희 상임위원 예. 그러면 임명했더라면 이런 일도 막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순리를 거스르면서 자꾸만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네. 이런 사태가 온다고 생각하고요. 뭐 탄핵 중독 얘기하시는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것, 시행령 통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부적격한 후보였는데 이거를 그냥 몰아붙여서 밀어붙여서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후에도 정말 여러 가지 전횡을 일삼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을 조금이라도 예측 못했던 것이라는 고백인 것인지 현안들이 산적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는 상임위원조차도 임명하지 않고 본인이 사퇴하게 되는 이런 일을 만들어 놓고 네. 이제 와서 모든 것이 야당 책임인 양 돌리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차제에 방통위의 어떤 그 5인을 국회 추천 인사도 임명을 하고 정말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최민희 상임위원의 경우도 그 사람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민주당의 정치적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그것이 중립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 정부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누구보다도 편향적으로 좌편향된 그 방송 정책을 일관해서 해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뭐 사법적인 어떤 재판 리스크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전혀 무시하고 현재의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인사 임명과 지금 저 이동관 방통위원장만 정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오늘 상황을 좀 다시 돌아가면 민주당은 좀 사실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탄핵안을 표결하기 직전 나온 사표에 대한 민주당 반응도 좀 들어보죠.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에 대한 사표 수리하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을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참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 오신환 전 의원이 민주당이 처음에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냐. 네. 그래서 탄핵안 나오니까 이제라도 사퇴하겠다는 건데 왜 수리하지 말라는 거냐. 사실 뭐 핵심은 물러나는 것이었으니까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은 지금 뭐 뺑소니다. 뭐 이동관 위원장이 먹튀를 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탄핵으로 물러나게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 안 물러나니까요. 그동안에 야당에서 굉장히 수차례 요구를 네. 했잖아요. 그리고 임명 당시에도 여론에 이제 일단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막 예. 퍼져 있었을 때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고 후보 지명했을 때 청문회 하면서도 자녀 학폭 문제 포함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청문회 통과도 못했는데 기어이 임명을 해서 이런 사태가 온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도 뭐 KBS 뭐 포함해서 이런 또 YTN이나 또 연합뉴스 TV 이런 보도 채널 최대 주주 변경 관련해서도 절차를 좀 지켜라 이렇게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전혀 듣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사퇴하라는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 그래서 탄핵 얘기를 꺼냈던 거고 실천에 옮긴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하니까 지금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안 물러났을 거예요. 다만 민주당에 조금 허를 찔린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지난번에 해병대 수사 의혹 관련해서도 국방부 장관 탄핵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사표 이종섭 장관도 내고 사표를 나가버렸잖아요. 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도 하다가도 아마 개각하거나 뭔가 할 때 탄핵 얘기를 우리가 꺼내면 사표 내고 총선 나갈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왜 이동관 위원장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사의 표명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건지 네. 아마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을 한다고도 끝까지 아마 안 물러날 거야. 지금까지 것이다라고 예상을 지금까지 했던 했을까요? 태도로 예. 보아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를 찔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뭐 꼼수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차제에 우리가 이 정도 하니까 물러난 거 아니냐라고 정리하고 제대로 된 사람
보내야 한다. 그리고 방송위를 차제히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 네. 저는 꼼수 정당 하면 민주당이에요. 사실은 뭐 검수완박 외치면서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시켜가지고 지금 복당해서 민주당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그건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꼼수에 꼼수를 더하는 정당이 민주당인데 저는 저 헌법적 절차 뭐 그거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자기들의 판단이고 뭐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임명권자가 사의를 표명한 것을 수리하는 것도 행정부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인정하고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그냥 단순히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문제였다라면 그렇게 해서 사표가 수리됐으면 그래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안을 제출하고 사표가 수리가 됐다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네. 이것을 꼼수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지금 대응하고 있는 태도가 보면 저는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방통위의 행정 기능 그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이 무산됐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의도 자체가 불순하고 탄핵을 중독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오늘 그 기자들이 좀 수싸움에 밀린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건 맞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진짜 이 꼼수와 수싸움은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참, 내가 하면 묘수, 남이 하면 꼼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오늘은 좀 정부 여당에서 좀 전략을 잘 뭐 짰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거는 같습니다. 민주당도 뭐 예상을 못했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이 며칠 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탄핵을 당하더라도 제2의 제3의 이동관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더 센 사람을 혹시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좀 예측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동관 위원장 한 사람으로도 참 충분했는데 예. 제2, 제3이라고 하니까 참 당황스럽네요.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또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벌써 뭐 어젯밤에 이제 사의 표명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백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뭐 사실 그 방송사와 지역 민방 뭐 재승인 예. 건도 있고 현안이 많긴 하죠. 그래서 그런 거 하려고 그게 급했으면 이동관 위원장 임명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거듭했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보니까 몇 분이 벌써 거론되는데 우려스러운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이 불행한 일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합니다. 뭐 새로 방통위원장을 이제 뭐 새로 추천을 하더라도 저는 뭐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들어서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기형적으로 편향적으로 방송을 운영했던 민주당 정부에서 지금 방송의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제2, 제3의 이동관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지 네. 인물로서의 이동관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취지와 의도는 지금 왜곡되고 잘못돼 있는 방송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제2, 제3의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방송통신 정책의 일환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방송이 이 제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사실상 너무나 편향돼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는 가운데로 지금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시지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뭐 우편향적인 어떤 정책 방송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민주당이 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니, 그런데 네. 이미 지금 벌어진 일들이 방송 장악, 언론 장악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고 그거를 이동관 전 위원장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대로 들리기 위해서 방송법 통과시켰는데 바로 지금 거부권 행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네.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정치권에서 꼼수와 묘수가 한 끗 차이라고 했는데 이 방송통신 분야를 둘러싼 장악과 정상화도 참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